부주장 로메로의 복귀는 토트넘 팬들과 구단 양측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첼시와의 경기에서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레드카드로 인해 토트넘이 1대4로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메로는 향후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팀은 선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흥민은 혼자 힘으로 팀을 이끌려고 했지만 연패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팬들은 로메로의 복귀로 팀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메로는 웨스트햄전에서 전반 11분에 골을 넣었지만 결국 팀은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로메로는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로메로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그를 토트넘의 시한폭탄으로 여기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팬은 로메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 무서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한편 프리미어 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토트넘과 뉴캐슬전을 리뷰하며 이 같은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히샬리송의 지난 39경기에서의 득점과 동일한 2골을 손흥민이 기록했다. 이번 뉴캐슬전에서의 활약은 제외하고 그동안의 성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프리미어 리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스트라이커로서의 득점 능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진을 홀로 이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외로운 소년가장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를 비롯하여 박싱데이 기간에 에버튼, 브라이튼, 본머스와 차례로 맞붙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히샬리송의 행보가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인지 혹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트라이커 영입에 대한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샬리송 그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활약을 보여준다면 뉴캐슬전과 같은 경기에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대 수비를 해치며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만 막으면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토트넘 상대로 하는 팀들이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득점과 득점 기회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날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웨스트햄 경기처럼 손흥민을 막으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웨스트햄 경기와는 달리 캐슬전에서는 여러 차례 다른 기회가 있었고 히샬리송이 결정을 내려 손흥민에게 초점이 맞춰진 상대 수비가 분산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완벽한 어시스트 2개를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면에서의 기회가 열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뉴캐슬전에서의 완벽한 승리와 4대1의 점수차로 인해 간과되기 쉬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메로의 리스크입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한국 시간 11일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무모하고 공격적인 태클로 레드카드를 피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후반 35분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로메로는 뉴캐슬의 공격수 칼럼 윌슨의 발목을 밟는 거친 행동을 저질러 발을 가격했는데 이는 공을 터치하지 않고 발목만을 가격한 상황으로 다시 한번 퇴장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 장면에 대한 논란이 필요한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첼시전의 퇴장과 징계로 인해 팀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고려할 때 로메로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로 활동 중인 게리 네빌은 솔직히 화가 났다. 완전히 화가 났다. 나는 그 장면이 처음엔 레드카드라고 생각했다. 로메로는 미쳤다. 그는 항상 태클을 해야만 한다. 선수들의 속도를 늦추는 건 그의 머릿속에 없는 것 같다라며 로메로의 거친 태클에 대해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빌은 이어서 내게는 레드카드이다. 나는 로메로한테 동정심이 거의 없다. 그는 공을 넘어 발목을 향해 들어갔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레드카드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출신의 축구에 설까 제이미 레드남 역시 무서웠다. 누군가는 로메로가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이는 토트넘의 손실이 될 뿐이다. 그는 공을 잘 다루고 경기를 잘 읽지만 항상 경솔한 결정을 내린다. 팀의 부주장이 이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그건 무조건 레드카드였다. 나는 로메로가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레드카드를 보고 그에 도전한다. 몇몇 선수들처럼 그를 길들 수 없다. 로메로는 그런 공격성을 갖고 있고 이는 지금의 로메로를 만들었다. 나는 로메로를 볼 때마다 골을 내주거나 퇴장을 당해 팀에 손실을 끼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로메로의 거친 수비를 지적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결국 팀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의 전 수비수 마이클 돛은 역시 의견을 못했는데요. 로메로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하는데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다. 3대 0으로는 그런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이제 막 징계에서 돌아왔다. 심판이 경고를 줬을 때 난 바이 개입할 줄 알았다. 이번에 또 퇴장을 당했다면 아마 경기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로메로는 좋은 선수지만 항상 퇴장을 당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 로메로의 공격성은 최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저돌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신을 잃은 듯한 플레이를 여러 차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과 시즌 전에 로메로는 27경기에서 9번의 옐로 카드와 1번의 레드 카드를 받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3경기마다 1장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반더벤과의 짝을 이루면서 단점이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더벤은 로메로와 나는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호흡을 맞춘다. 나는 로메로를 제어하고 그는 나에게 적극적인 요구를 한다라며 반더벤과 함께하는 로메로는 이성을 찾은 듯해 보였죠. 하지만 지난 11라운드 첼시전 같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인 첼시의 엔조 페르난데스에게 스터드를 들고 들어가는 거친 태클을 했고 밥 한 도 끝에 결국 퇴장이 선언되며 3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로메로를 대신한 다이어는 엔지볼의 속도에 맞추기 어려웠고 발이 느린 템포를 보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더벤은 경기 중 햄스트링을 다쳐 넘어지며 지금까지도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개막 이후 토트넘의 무패 행진을 멈추고 우승 후보로 언급되던 상승세를 끊어버린 것은 로메로의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캐슬 경기에서도 로메로는 다시 치명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주장으로서 나타나선 안 될 장면이었는데 로메로의 행동은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영국 기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 부상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토트넘의 다양한 부상 선수들과 예상 복귀 일정을 보도했는데 부상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제임스 매디슨은 2024년 2월에 복귀할 것으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1월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제 1개월이 더 지연돼 2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예측은 매디슨의 아마존 프라임 인터뷰에서 더 늦어질 것으로 언급한 것을 반영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손흥민과 매디슨 두 선수 모두가 없는 채 해당 기간에 경기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반더벤에 이어 소식은 미키 반더벤은 올해 말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귀 예정일은 2024년 1월이다라고 전했으며 벤탄크루에 대해서는 로드리고 벤탄크루는 10주간의 활동 불참이 예상되며 2024년 2월 중순에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페리시치의 경우 2024년 여름 이후 솔로몬은 2024년 2월에 라이언 세세뇽은 2024년 1월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뉴캐슬전에서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로메로가 계속되는 위험한 태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지속된다면 토트넘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경기에 나선 것과 같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증인으로 남아있지만 로메로가 부주장으로서 기량뿐만 아니라 팀에 도움이 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